안녕하세요. 저는 북경대학교 한국유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희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동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학교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학생들은 리교와 이교라는 건물에서 가장 많이 수업을 듣는데요. 그러면 리교로 찾아가면서 먼저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경대학교는 1912년 시대혁명이고 경사대학당에서 이름을 개명하며 중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최고 교육 행정기관으로 자리 잡으며 신문화운동의 중심지 그리고 오사운동의 발원지로서 중국 근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머저뚱, 구스, 루신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곳 북경대학교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리교로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렇게 리교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간이 총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렇게 큰 교실이 있는데요. 저희 교실은 보통 인원 수대로 배정을 받으나 이 공간은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 같이 다인원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앞자리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무 곳에나 앉아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마침 제 뒤에 보이는 이 공간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계단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평소에 수업에 곧 지각할 것 같다 하면은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1층에는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는 편의점, 그리고 2층, 3층은 좀 큰 교실들 위주로 있고 마지막 4층은 작은 교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습할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테이블마다 콘센트도 꽂아져 있어서 공부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랍니다. 저희 이제 얼교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학교는 리교, 얼교를 제외하고도 3교, 4교, 지항로 등등 여러 공용 교실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사들마다 전공 교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학생 수가 4만 7천여 명이 달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얼교인데요. 사실 기능이나 구조는 이교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쾌적함은 얼교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치오더바라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체육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입장을 해보실까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재학생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치오더바의 배드민턴장입니다. 이렇듯 치오더바에는 되게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당구, 농구, 수영, 스쿼시, 클라이밍 등등 매우 많은 것들을 대여해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야외체육 공간인 우스 체육관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달리기, 농구 등등 여러 활동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실기 체육 시험을 진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기에서는 800m,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폐활량 등등 여러 시험을 치는데요. 이 시험 성적 결과가 졸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평소에도 많은 학생분들이 이곳에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입생 때에는 이곳에서 여러 체육 유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달리기를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만큼 우스 체육관은 저희 학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유명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남문 쪽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바로 이곳들이 학교와 가장 가까운 식당들이 위치한 장소입니다. 이 식당들은 저희 북경대생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통 학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곳에 와서 식사를 좀 맛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저희 남문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문보다는 조금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아담하고 귀엽고 저희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신태양이라는 건물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지상에는 학적 관련 사무실 그리고 유학생 전용 사무실들이 있어서 저희 유학생들이 비자 문제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서점, 기념품샵 그리고 가장 많은 동아리실이 있는데요. 동아리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음악 관련 동아리, 춤 관련 동아리 등등 되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홀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슈지아그쇼라는 가천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답니다. 이곳은 저희 유학생 사무실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러 학생의 대표자들이 회의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특히 학기 초인 지금 여러 학생들의 비자 문제를 대리로 해결해 주시거나 또 다른 여러 기타 등장으로 해결해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유학생 관련 서류 절차들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태양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기념품샵도 이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 바로 기념품샵이고 오른쪽은 저희 학교 자체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이 있는 서점인데요. 보통 교과서를 사기 위해 이곳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굿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되게 인기가 많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저희 학교의 상징인 미묘와 관련된 굿즈들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대생들의 문화생활 중심지인 100주년 대강당에 와 있습니다. 이 대강당 안에서는 현재 상영 중인 여러 영화들을 비롯해서 영화 평론가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영화 감상, 오케스트라 연주회, 경극, 발레 등등의 문화생활을 단돈 10,000원 정도의 가격에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배우님들과 감독님들이 직접 무대 인사를 하러 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감독이신 영화 소희의 감독님 혹은 신카의 마코토 감독님 등이 오셔가지고 팬사인회 등을 열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야외 공간에서는 여러 국제문화제나 아니면은 기타 동아리 모집 활동 등등 큰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저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원이라는 학식단이고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있지만 가격이 좀 합리적이고 또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아가지고 가장 자주 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으로 마라샹궈를 먹도록 해볼게요. 학식당에서 먹는 거는 조금 더 덜 자극적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재료도 되게 다양하고 자주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시기마다 오면은 조금씩 다른 메뉴 구성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찐 중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학식당인데요.
중국 음식에 익숙지 않으셔도 여러 양식이나 한식이나 일식이나 아주 많은 메뉴들을 먹어볼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다음 코스는 바로 이곳 북경대학교 서문입니다. 이곳은 특유의 예쁜 외관과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 재학생은 평소 가는 건물들이랑 거리가 꽤 멀어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왔을 때 기념사진 한 컷 찍기 정말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다양한 휴식 공간들도 되게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투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쁜 연구소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대쪽에는 스승맨이가 있는 예쁜 풍경인데 이곳에서 여러 야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피크닉을 열기도 합니다. 이쪽은 특히 봄에는 벚꽃이 엄청 만발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스타트로 꽃피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전공 과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과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또는 행정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과사에서는 전공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 과사가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도 여기 잘 계시고 앞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역사학과 과사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북경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저희 재학생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동관부터 투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북경대학교 학교 도서관입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898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독립종합대학 도서관으로 처음에는 경사대학당 장서로로 불렸으며 1912년에 현재의 북경대학교 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1918년에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리따짜오가 도서관장으로 취임하며 중국 현대 도서관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은 연중 350일 이상 운영되며 매주 112시간 개관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경대학교 도서관은 10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하였고 중국 최초로 고서 보관 시설로 인정받았으며 중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지금 미명호에 와 있는데요. 미명호는 저희 학교 투어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이름 없는 호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이곳에서는 되게 많은 귀여운 오리들 그리고 물고기들 백조들 등등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동물 친구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특히 겨울이 되면은 전체 호수가 꽝꽝 얼어서 학교에서 스케이트 장비나 썰매 장비를 빌려 여러 빙상 운동을 즐길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게 보이는 보야탑 같은 경우 역시 저희 학교의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 이곳은 신년이 되면은 불빛 쇼를 하는 등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저희 북경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전용으로 만든 숙소 공간인 중간신원입니다. 중간신원은 1호동에서 9호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호동은 비빈 혹은 세미나 등을 위한 장소로 저희 유학생들의 리셉션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9호동은 외국인 호텔, 그리고 8호동은 박사 전용 숙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일반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2호동에서 6호동 순으로 랜덤 배정이 되는데요. 가격은 2024년 기준 1인실 하루 152안, 2인실 122안, 3인실 112안, 그리고 4인실은 82안으로 다른 유학생 기숙사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시설도 가장 좋아서 방마다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한 개씩 딸려 있고 층마다 주방 그리고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 공간에서는 밤 10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자습실이 있고요. 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광장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환영합니다. 따라따란
제 방은 2인 2실이고요. 하루에 120원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세요 공간은 거실인데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층 끝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해먹을 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룸메랑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호텔식 거울과 꽤나 쾌적한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방으로 한번 초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 방입니다. 제 방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치고 조금 면적이 넓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탁상, 그리고 침대, 그리고 옷장, 에어컨, 여기 책장 같은 시설은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요.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정도 아주머님이 오셔서 이 거실 공간과 화장실 공간 같은 공용 공간을 청소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배출에 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방이랑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룸메들이랑 크게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 것처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세탁실과 주방 시설 같은 다른 시설들을 구경을 맡겨보실까요? 그럼 여기가 바로 저희 공공 공간인 세탁실과 주방입니다. 들어오시죠. 먼저 안쪽에는 이렇게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건조레인지, 그리고 식수대가 있는데요. 뒤쪽에는 바로 이렇게 큰 세탁기 두 개, 그리고 뒤에 다시 건조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북경대학교 중관신원을 포함한 모든 투어가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학교에 좀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본과생 입학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어 시험, 영어 시험, 수학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치신 뒤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을 진행을 해서 진행되는 외국인 전용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바로 SAT 같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에게 2차 면접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 기회마저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본과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비 본과죠. 예과반이 있는데요. 이 예비 본과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셔서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은 예과반에 입학을 하게 되시며, 예과반에 입학하신 뒤 중국어 분반 시험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반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며 통합 시험을 치시게 되는데, 이 시험에 통과하시면은 본과생으로 바로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너무 낙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과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또 석박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 증명서 그리고 교수님들의 추천서를 통해 저희 학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공부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학연수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어학연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제출을 통해 저희 학교에서 중국어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만 본다면은 저는 첫 번째 루트,
그러니까 중문, 수학, 영어 시험을 통과한 이 본과생 루트를 통해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중국 유학을 시작을 하여 열심히 중국 학생들과 같이 중국어 공부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런 외국인 전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저 중문, 수학, 영어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과목들에도 매진을 하며 저의 경험을 더 넓혔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드디어 비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막 시작하던 12월 달에 입시 전문 학원에 들어가게 되어 여러 입시 정보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에는 자신 있었지만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전용 입시 같은 경우 일반 고등학교 과정과 수학, 영어 방면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게 달랐는데요. 그래가지고 수학, 영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또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습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이미 중국어에 자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중국 유학 경험이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루트를 당연히 추천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셨다 하시면은 예과 반으로 가시는 것이 본인의 장점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은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성인이 되어서야 중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오히려 너무 어릴 때부터 유학을 시작하여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 모두 북경대에 들어와서 본인이 사랑하는 공부를 하고 혹은 본인이 어떤 걸 사랑하는지 잘 찾아가는 과정에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언어가 장벽이 되었든 나이가 장벽이 되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용기 내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북경대학교 한국유학생회 제25대 회장 김연희였고요.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안녕!